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의 깊이를 더해줄 투어라이브의 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곳은요, 바로 이곳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다르게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이곳 서대문 형무소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투어에서는요, 서대문 형무소의 탄생 비화를 비롯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어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투어가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서대문 형무소가 왜 지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보인다 투어 라이브. 그런데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16,500평에 달하는 거대한 감옥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한국의 수도이자 값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서울에서 그것도 16,500평에 달하는 기피시설인 감옥이 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대문 형무소는 서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형무소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두는 거대한 감옥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서대문 형무소를 누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시계를 19세기 조선으로 맞춰야 합니다. 때는 19세기 말,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산업화를 이룩하여 자본과 군사력을 축적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아시아 동쪽의 작은 나라인 조선도 강대국의 식민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조선은 강대국이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국가였습니다. 왜일까요?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해 해양 물류의 중심지였고, 당시 강대국들의 침략 대상이었던 중국을 가기 위한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반도를 확보하고자 여러 국가가 조선에 개입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94년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고,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대대로 조선에게 조공을 받던 청나라는 아예 조선으로부터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발생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모든 이권은 일본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앞날은 불보듯 뻔했죠.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우리의 선조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한반도 이곳저곳에선 의병이 조직되어 일본을 상대로 무력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인 경성감옥이 만들어졌습니다. 1908년 10월 21일 문을 연 경성감옥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했던 의병 세력과 독립운동 세력을 일반 대중과 격리, 감금시켜 민족적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서울의 한복판에 감옥을 만들었을까요? 경성감옥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전동 101번지에 세워졌는데요. 원래 이곳은 수도인 한양과 국경도시이자 무역의 거점인 의주로 향하는 큰 길이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머무는 숙소 또한 있던 자리였죠. 그만큼 이곳 서대문은 조선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곳에다 감옥을 만듦으로써 이 길을 오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어요. 그리고 자주 독립의 상징으로 건설되었던 독립문 앞에 감옥을 지어 독립정신을 아예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경성감옥은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뒤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성감옥은 서대문 감옥이란 이름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이름처럼 감옥의 규모 또한 커졌죠. 초기에는 목재로만 지어졌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붉은 벽돌 건물로 확장하면서 그 규모와 수용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37년을 기준으로 전체 면적이 16,500평에 달했으며 무려 2,500명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1908년 경성감옥으로 만들어질 당시 면적에서 4.2배 증가했고 수용 인원은 5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독립운동가 약 9만여 명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김좌진 장군은 물론이고 수많은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형무소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조라는 명분하에 아주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또한 사형도 집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이렇게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서울형무소로 바꾸고 반민족 행위자와 친일 세력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좌우익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곳에는 좌익 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수감되는데요. 1950년대에는 수감자의 70%가 좌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1960년대 이름이 서울교도소로 그리고 또다시 서울구치소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 형무소의 이름만큼이나 대한민국 정치 또한 소용돌이쳤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되자 이에 반대하는 많은 민주지사들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의왕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곳은 형무소의 역할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다 1998년이 되어서야 이곳은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대문 형무소는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의 여러 주요 사건과 연관된 장소임과 동시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깃든 장소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투어를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투어 끝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투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